우리나라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참으로 듬직하게 두 발에 천근 만근 진흙덩어리가 매달려 있는데도 그것을 질질 끌면서 벌써 2년을 이렇게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서 정말 대장부다, 듬직하다, 그 뚱뚱하고 축 처진 뱃속에 말수를 들이키는 사내 대장부란 무릇 그래야지. 분명히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저 마음 저변에서는 무엇이라고 할 수 없는 불안감에 좌불안석일 것은 아마 틀림없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그 지지율이 이러지 않습니까? 지지하는 사람보다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다. 그까짓 거 괜찮지. 이게 30% 선이 무너졌다. 이러면 그래도 20%라는 게 어디냐. 아직 10%대는 아니지 않느냐.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한 자릿수로 내려간 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틈만 나면 김건희 여사 예쁘다. 역시 아무리 봐도 김건희 여사 미모는 대단하다. 이런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글로 쓰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볼 때마다 김건희 씨가 미인인지 얼굴이 예쁜지 그것이 국민에게 무슨 관계가 있다고 저 사람들은 저것으로 윤석열의 대통령 자리를 지키겠다. 김건희는 무슨 짓을 해도 처벌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런 믿음을 갖게 된 것일까? 정말 말 그대로 궁금합니다.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그 지지율, 이 지지율이 딱 20%대까지 지금 내려왔다. 그래서 이것저것 빼고 나면 10%대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아마도 지금의 그 배포로 봐서는 10%대로 내려가도 또 할 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이러면서 여기에서 우리가 할 이야기는 이것이죠.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그래도 한 어찌됐든 10위, 20위에서도 아주 앞쪽 이렇게 꼽히는 그런 매우 그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수준 높은 국가입니다. 전 세계 수백 개의 국가 그리고 또 더 많은 어떤 집단들에게 있어서 귀감이 되는 그런 나라라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이 됐든 누가 됐든 이제 독재는 하지 못하겠죠. 거기에는 다들 동의할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저렇게 법이 두렵지 않은 여론이면 여론조사도 어떻게 좀 바꿔버릴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그 강력한 특권을 휘두르고 있는 사람도
참다 때가 되면 그저 아무것도 아닌 듯이 척결하고 정리하는 것이 이 선진 국가의 살아있는 질서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 조짐이 많이 나타나고 있죠. 근래에 흔히 말하는 보수 매체다 하는 조선, 중앙, 동아, 이것이 단지 보수 매체인 것만이 아니고 우리 언론계에서는 아주 그야말로 긴 역사를 자랑하고 또 나름대로 전문성, 최고의 전문성을 자랑하는 그런 매체들입니다. 이곳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거의 끝이 보인다. 뭐 이렇게 잘하십시오, 이렇게 바꾸십시오 하는 것도 포기했죠. 그러면서 나온 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데자뷰, 이런 이야기들을 여기저기서 합니다. 물론 이 매체들만이 아니고 다른 곳에서도 이런 정보를 분석하는 이런 곳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럴 때 어디 그렇게 되는지 두고 보자.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을 떨어뜨리려고 하는데 그게 되나 한번 보자. 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게 볼 것이 아니고 뭐 떡을 만드는 사람은 그 잘 만드는 사람만의 감각도 있고 기술도 있죠. 이 뉴스를 다루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각 분야의 전문가들은 그 전문성은 우리가 존중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언론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는 적어도 전문가들이 이런 흐름을 감지한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판단을 하면 크게 틀리지 않을 겁니다. 지금 앞에 보고 있는 이 그림이 책 표지입니다. 박근혜 청와대공화국 위헌이다 라고 해서 내가 쓴 책입니다. 그림도 직접 그렸고, 그런데 특이한 것이 박근혜 청와대공화국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새로운 명칭을 정했다. 이런 것이죠. 도대체 대한민국 안에 청와대 공화국이 있다니, 대한민국 헌법에서 그런 체제를 만든 일이 없는데 이렇게 되겠죠. 바로 그것이 박근혜 청와대 공화국이라는 겁니다. 다들 보수니 우파니 하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억울했다, 박근혜 대통령을 편든다, 적어도 그래야 보수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대한민국은 보수 국가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건국헌법으로 세워진 자유민주주의, 국민주권주의 국가인 것이죠. 보수 국가가 아닙니다. 물론 좌파 국가도 아니죠. 사회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그러니 당시에 이런 책을 냈을 때 거의 이 사회에서 적어도 이 시사를 이야기하는 곳에서 나도 그렇고 리걸마인드 연구소는 설 자리를 잃었었습니다. 그러나 어땠습니까? 결과는 이게 맞았다, 이렇게 됐죠. 박근혜 청와대공화국 위헌이다, 헌법 위반이어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결정을 받지 않았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자신의 건강과 안녕과
이런 것을 포기할 정도로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밖으로 뛰어나갔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것이고 그들더러 틀렸다고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건 충성스러운 마음이니까. 그러나 리걸마인드로 대한민국 헌법을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 이것은 용납할 수 없는 것이죠. 이 책을 낸 것이 2014년입니다. 이때 이미 위헌이다, 대통령직을 내놔야 한다 하는 것을 예견했었던 셈입니다. 그리고는 2016년에 결국은 탄핵 결정이 나오고 그 탄핵 의결을 하고 그리고 결국은 탄핵 결정까지 가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이 책 표지를 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그림이 둘이 들어가 있습니다. 특이하죠? 아마도 보기에는 좀 작은 인물과 큰 인물, 동일한 인물처럼 보이는데 이것이 대통령이 둘이 있는 모습이다. 그래, 이 작은 인물을 보면 조금은 빛이 나는 것도 같고 해서 이쪽이, 작은 쪽이 실제 이 박근혜 대통령이고 이 큰 쪽이 무엇인가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는 더 크게 대통령 뒤에서 대통령을 좌지우지하는 존재로 볼 수 있겠습니다. 더구나 이 얼굴에는 박음선이 보입니다. 머리 부분에. 이것이 봉제인형이라든지 꼭두각시를 연상시키는 이런 표지로서 2014년에 냈고,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대통령이 탄핵되는 그런 결과까지 갔습니다. 일찍 고쳤더라면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았을지도 모르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 안 그래도 각 전문가들이 윤석열 정권이 박근혜 정권과 판박이로 간다. 단 하나, 박근혜 대통령은 때늦은 사과를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는 사과하면 탄핵 간다는 이상한 결론을 미리 내놓고 절대 사과도 안 하고 사과할 시기를 그냥 넘겨버렸다. 그리고 굳세게 저렇게 버티고 있다 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언론에서 말하는 도대체 어째서 박근혜 정권, 박근혜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닮았느냐 하는 것들을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있고 대통령실과 정부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헌법이 규정해 놓은, 정부 조직법이 규정해 놓은 그런 시스템이죠. 그런데 이 사이에 최순실과 십상시라는 존재가 들어 있었던 겁니다. 대통령과 대통령실, 대통령과 정부, 이 정상 조직이 중간에 한 단계가 더 끼어 있어서 대통령이 직접 소통을 한다든지 직접 연결이 안 됐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런 상태에서 중간에 남들이 끼어 있고 비전문가들 또 법에 따른 행정 집행보다는 다른 쪽에 관심과 능력이 더 있는 사람들이 사이에 포진하고 있었던 때문에 지나고 보면 통일정책도 좌파 노선을 그냥 따랐고 경제정책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무능했다는 것이죠.
이랬기 때문에 그 당시에 노련한 김기춘 그리고 전문성 있는 비서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저로 돌아갈 때 그때 하여튼 이들이 같이 맞이를 하러 갔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얼음장같이 싸늘한 눈빛으로 이들을 스쳐 지나갔죠. 근데 이들은 정권을 지키려고 나라가 흔들리는 것을 막아보려고 했던 사람들이었는데 어째서 그렇게 됐는지 참 납득하기 어려운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조차 혼신의 노력을 다했지만 막지 못했죠. 물론 그 몇 해 전에 이미 박근혜 청와대 공화국 위헌이라는 책을 내기는 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도에서 결국 처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위법하다 해서 헌재로 가는 것, 그것도 노력을 했습니다. 정치권에서. 그런데 결국은 최순실 씨 때문에 이렇게 해서 헌재에 가게 됐죠.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것은 최순실 씨 때문에 탄핵된 것이 아니고 자신이 무능했기 때문에, 그래서 탄핵 결정이 나고 맙니다. 말은 무능인데 이 무능 속에는 위법, 법을 어긴 것들, 탈법,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보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든 이렇게 마치 물고기 지느러미에 낚싯바늘이 꿰어서 고기를 낚아 올린 것과 같은 상황이 되다 보니까 비판이 많은 경제 공동체 논리까지 끌어쓰게 됐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요 비슷한 구도가 김건희 씨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래에 그 얼굴과 이름이 다 밝혀진 소위 한남동 7적이라고 하는 존재도 등장했습니다. 십상시에 그 견줄 만한 그런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들을 보면 특징이 이때 그 대통령실이나 총리실이나 하여튼 이쪽에는 노련한 나이든 김기춘 씨 같은 이런 나이든 사람들이 일을 맡아서 하고 있었던 반면에 십상시라고 하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젊은 새파란 젊은이라는 것이 좀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무슨 이런 데 관련된 사람이 호스트였다는 이야기도 있고, 어떻든 이 십상시는 그러고 보면 나중까지 남아있던 사람들은 몽땅 배신을 했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 때 십상시, 물론 최순실 씨 관련해서 나온 이런저런 사람들도 젊었죠. 근데 이 젊은이들이 한 몫을 했다 하는 것은 지금도 비슷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어서 김건희 씨의 한남동 7적,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몇몇 그 녹취록 같은 데에서도 나왔고, 또 정치권에서 직접 나오기도 했죠. 이 사람들이 정말 새파란 젊은이들이다. 40대 이 정도. 이제 이런 젊은 사람들을 데려다 쓰고 그들의 말을, 그들의 감각에 맞춰서 뭔가를 하고, 이런 점이 참 닮았죠.
현재 윤석열, 김건희, 또 뭐 용산공화국 이렇게도 말을 하던데, 윤석열, 김건희 정권, 여기에 이제 대통령실과 정부가 있는데 결국은 이렇게 한 덩이가 돼서 대통령실과 정부에서도 이들이 실세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당연히 대통령과 이 정상적인 법적인 조직하고 사이에는 전기 접합이 잘 안 되듯이 그렇게 좀 간격이 뜨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됐고, 현재 어떻게 가고 있나 보니까 경제정책 뭔가를 혁신하겠다, 나라를 개조하겠다, 이런 쪽으로 확실하게 좌파 노선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민주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민주적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정확히 들여다보면 색깔이 뚜렷합니다. 좌파 노선이다. 그리고 아니 그래도 이 사람은 방위산업 이거로 돈을 벌겠다고 항상 이거 홍보하러 다니고, 또 북측 김정은이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대응하겠다는 소리도 좀 하지 않느냐, 이거 극우 아니냐, 또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지금의 성격을 보면 물론 정말 입으로만 하는 거지만 군국주의 성격, 그러니까 자기가 최고 지도자에 서는 이런 거, 군주제, 이런 형식을 좀 따르고 있다. 이런 면에서는 김정은이나 시진핑이나 푸틴을 좀 따라하는 경향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1인자, 국민과 국가 위에 올라서는 1인자를 표방하는 것은 그게 바로 대한민국 헌법 위반입니다. 이런 게 참 큰일인 것이죠. 그리고 당연히 무능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 어떻습니까? 비교해 보면 이번에는 헌재 갈 수 있을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실정법 위반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서, 혹은 역풍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설 뜻이 없다고 거듭 이야기를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야당에서는 굉장히 신중했습니다. 거의 막바지에 가서도 탄핵 의결이라는 거는 아니다,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러나 막상 기회가 오자 낚고채고 밀어붙였죠. 지금도 같은 예의상 윤석열 대통령이 실정법을 위반한 것도 아니고 이런 말을 하는데, 그거는 스스로 판단해야 합니다. 실정법 위반한 게 왜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많죠.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 위반한 것도 많고, 김건희 씨가 위반한 것도 많고, 김건희 씨가 윤석열 대통령의 이름으로 뭔가를 했다고 나온 것도 많고 이렇습니다. 우리가 전에 들은,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또 대통령실에서 해명한다고 나온 이야기 속에서도 저렇게 해명하면 자복을 하는 건데 싶은 것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김건희 씨, 최순실 씨처럼 지느러미에 낚싯바늘이 꿰어서가 아니고 이미 낚싯바늘을 수십 개 삼킨 상태다, 이렇게 봐야 하겠죠. 단지 낚싯대를 들어 올리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김건희, 윤석열 두 사람은 충분히 그냥 헌재 간다, 갈 수 있다. 앞에 거는
어렵게 갖고 이렇게 차이가 있죠. 그러면 탄핵 결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 본인의 무능으로 본인이 책임질 일이다 해서 탄핵 결정이 났는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책임지는 것은 무능뿐 아니라 법 위반, 헌법 위반으로 결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전에는 경제공동체 논리라는 것을 동원해야 했지만 지금은 김건희 씨만 가지고도 성사가 되고 윤석열 대통령도 성사가 되고 둘이 굳이 말하자면 둘이 똑같은 공범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비슷한 게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 때 어땠습니까? 늦도록 출근을 안 할 때가 많았다. 혹은 숙소가 있는 그곳에 가서 결제를 받아야 할 때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사람들 이야기는 전날 과음을 했는지 제때 청사에 나타나지 않는다. 출근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없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좀 비슷하죠. 그러니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 경험 많은 정진석 비서실장이 이거 막지 못합니다. 정진석 씨가 언제 한번 환한 얼굴로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 잘 먹고 윤기 흐르는 얼굴로 나타나는 거 봤습니까? 얼굴이 그저 시커멓게 썩었습니다. 김기춘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보필을 하겠다. 이 늙은 신하가 최선의 힘을, 죽을 힘을 다해서 대통령을 지키겠다. 이런 말을 하지만 이미 판세가 글렀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의 얼굴은 시커멓게 죽을 상이었습니다. 정진석 실장도 마찬가지죠. 들리는 말에 의하면 하도 속을 썩여서 병까지 짙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저 손 놓고 나오는 것이 자기 한 목숨이라도 자기 건강이라도 지키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도 보입니다. 그런데 이와 좀 다르게 한덕수 국무총리는 살판 났죠. 전에 국회에 가서 보면 추경호 원내대표하고 아주 우윳빛 피부를 자랑하면서 국민들에게는 호통을 치고 국회의원, 야당 의원들에게는 고함을 지르고 인상을 쓰고 이러던 사람이 자기들 편끼리 만나서는 아주 오손도손하게 그리고 정말 기름진 음식을 먹고 편안하게 살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고 나면 뭐 대행을 할 생각인지 아니면 조기 중간선거 다시 대통령을 뽑게 되는 동안 그 대통령의 역할을 맡아서 단 얼마라도 내가 좀 잘해봐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씨에게 지금 그리 가시면은 안 됩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대신에 그저 오르십니다. 잘하십니다. 이러면서 그들 편을 들면서 윤석열 정권을 벼랑 끝으로 점점 더 밀어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구 신하여서 그래서 그러는 것인지 어떻든
한덕수 총리는 아주 행복하고 해맑은 표정이어서 정진석 실장하고는 딴판입니다. 그런데 이 박근혜 대통령 때 보면 결국 무너졌죠. 이 무너지는 정권의 특징이 그런 대통령이 있을 때, 그런 위헌위법한 정부가 있을 때 국민이 목숨을 잃는 일이 벌어지곤 했습니다. 국민이 죽더라. 뭐 이 사람이 죽였다는 게 아닌데 똑바로 하지 않으니까 국민을 지키지 못해서 나라를 정상 가동되도록 하지 못해서 국민이 죽는 것이죠. 이게 해이해져서 그런 것도 있고 법치가 선명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세월호 사고 같은 것이겠죠. 이 세월호 사고 당사자들은 엄연히 피해자고 정치권에서 이것을 좀 울거먹었죠. 그건 좋은 짓은 아닙니다. 본인들 다 국민의 슬픔을 정치적으로 울거먹으면 안 되는데 어쨌든 국민이 목숨을 잃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너지는 정권, 바로 이런 무능하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이런 정권이 유지되는 동안 국민이 죽더라 하는 것은 이번에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이태원 사고가 있었죠. 그 이태원 사고 엄청나게 슬퍼하고 여기에도 또 정치권이 끈을 달아서 국민들의 슬픔에 소금을 뿌리고 뭐 이런 일은 있었는데 벌써 다 잊어버렸는지 이번에도 할로윈 파티 한다 하면서 뉴스가 나온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태원 사고 때문에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같이 슬픔을 같이 하고 윤 정권을 성토하고 했던 사람들이 이번에 또 분장하고 가면 쓰고 할로윈 파티 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건 도대체 무슨 뜻인지 이것도 참 어려운 일이죠. 또 하나는 이 이태원 사고도 그렇지만 실시간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 의료 대란입니다. 한덕수 총리는 응급실에서 사람이 죽어나간 적이 없다. 그거 가짜뉴스다 이러는데 바보입니까? 응급실 아닌지 바뀐지 따지면서 한덕수 총리 변호사입니까? 악마의 변호사입니까? 의료 대란으로 국민이 죽는다는 것은 국민이 의료 시스템에서 적시에 적절하게 처치받고 치료받고 하게 되면 국민이 더 오래 건강하게 그리고 그 수명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를 난장판으로 만든 것이 의료 대란이죠.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 줄만 똑바로 서도 수만 명이 어떤 재난이 발생해도 신속하게 거기에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질서를 없애버리면 아비규환의 상황으로 만들면 더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고 더 큰 재난으로 비화된다 하는 겁니다. 의료 대란은 걱정을 더 많이 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은 국민의 생명을 결국은 이게 뺏고야 마는 이미 상당수 진행됐을 거라는 추측도 해봅니다. 바로 그런 겁니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 때 그 감염병을 가지고 우리 국민이 아마 조금 일찍 세상 뜬 사람들이 많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고 넘어간다고 하면 이게 나랍니까? 뭐 그런 일도 있기는 있습니다. 생각이 나는 것이죠. 이렇게 닮았다, 판박이다, 여러 그 정치권에서 또 언론계에서 평생 이런 것을 보고 온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파국만 남았다. 앞이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당대표를 쫓아내자 이런 논의가 시작이 됐다고 하죠. 한동훈을 쫓아내고 윤석열 말을 잘 듣는 다른 사람을 세우자. 또 지금 전적으로 용산 편을 들고 있는 추경호 원내대표가 더 커야 된다. 추경호 차기 대통령설 진심이든 아니든 이런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차기 대통령 그렇게 따놓은 당상이랍니까? 이제 대통령이 이렇게 됐을 때 탄핵으로 갔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봤는데 이번에는 양상이 조금 다르죠. 그때는 어땠습니까? 여당이 쪼개졌죠. 여당이 쪼개지면서 이 법을 위반한 결국 탄핵으로 가게 되는 이 세력에 대해서 징벌해야 된다. 스스로 반쪽이지만 그런 자성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물론 배신자 소리는 들었는데 지금 보면 그게 오늘의 국민의힘을 살려놓은 그런 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같이 죽으려고 저러나 하는 것이 그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 눈길입니다. 국민의힘도 같이 죽고 말 거냐,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하고 같이 순장조가 될 거냐, 이런 것이죠. 지난번에 이미 방송을 했습니다. 한동훈, 추경호가 손을 꼭 잡고 국민의힘 108표로 이 잘못된, 무능하고 헌법을 위반하는 현재의 그 정부, 대통령 이쪽에 법과 헌법을 위반한 데 대해서 책임을 묻는 그 처단에 앞장서는, 왜냐하면 이 정당, 이 국회의원들의 주인은 누굽니까? 주권자가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씨 부부가 아닌 겁니다. 그리고 이 새파란 젊은이 한남동 칠적 그들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국민과 헌법에 따라서 나라를 지키겠습니다 하고 나서지 않으면 국민의힘은 없어져야 하는 것이겠죠. 그렇지 않아도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탄핵 2번 당한 여당은 그거 정당 해산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국가를 해롭게 하는 집단이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이 같이 죽을 건지 곧 결과가 나오겠죠. 요즘에 언론에서 이제 종말이 멀지 않았다는 내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어렴풋이가 아니고 분석해서 내놓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도 그것을 감지하고 있는 모양이다. 이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제 2판 4판이다. 이런 거 있죠. 이 최후가 얼마 안 남았다는 생각을 하고 그 조급함에, 그 절박함에 소위 흔한 말로 개를 풀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현재 이 윤석열, 김건희 측으로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속칭 개들, 이들이 무엇을 하는가 하면은 다름 아닌 조선중앙동아, 이 아주 덩치 큰 언론을 물어뜯으면서 적대시하면서 윤석열, 김건희를 편들고 있다. 그게 너무나 분명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저 아스팔트에서 몸에다가 뭐 구호를 새겨서 두르고 혼자 외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름대로 현재의 윤 정권하고 관계가 좋은 그런 사람들이죠. 정규방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람들이 몇입니까? 이런 사람들. 또 유튜브 방송도 같이 하고 있는데 구독자가 뭐 80만, 100만이 넘는 이런 유튜버들, 이런 사람들이 필사적으로 김건희 지키기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좀 놀라운 것은 그들도 정치권에 들어서려고 할 만큼 그렇게 처신을 잘 닦아온 사람들이라고 봤던, 아니면 정치권의 아주 든든한 비호를 받으면서 귀공자처럼 이렇게 지금까지 나팔수 노릇을 해왔던 이런 사람들이 입에 담을 수 없는 상스러운 이야기를 해가면서 이 소위 개가 짖는 역할에 투입이 돼 있다. 이런 겁니다.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도 구독을 해놓고 또 하루에 시간 정해놓고 보고 있는 바로 그 유명 유튜버들, 그들이 이 최후의 일전을 그들이 맡고 있다. 딱한 일이죠. 이번에는 싹쓸이를 하려는 것인가, 여당을 순장조로 끌고 가고 그나마 좀 남아서 좀 대중을 몰고 다니는 우파가 됐든 보수가 됐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저렇게 상식 있는 국민에게 혐오의 대상이 돼 가면서 이렇게 마지막까지 충성을 하는 것은 그들이 충신이기 때문인지, 아니면 이 시스템이 돈으로 굴러가는 것이어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딱 하기 이를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2014년에 이미 예견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그것이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데자뷰로서 이미 사회 곳곳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싫어하는 사람은 끌어내려야 된다고 하고,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은 저 아무래도 끌려 나갈 것 같다고 하고, 그리고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아주 품위 있는 채 조용히 있습니다. 물고 뜯지 않죠.
특검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개가 이빨을 드러내고 짖는 것과는 다릅니다. 여기에서 또 상대적으로 점수를 잃고 있기도 하죠.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시사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예전에 했던 말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국민의힘의 호감과 기대를 갖고 있든 더불어민주당에 그것을 갖고 있든 그것을 양자택일하면서 절대적인 것으로 보고 내가 지지하는 쪽에서 잘 못 뛴다고 해서 이걸 운동경기로 바꾸면 참 쉽겠군요. 두 팀이 실력을 겨루는데 내가 응원했던 팀이 잘 못한다고 해서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근심하지 말라.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분노하지 말라. 운동장에서 뛰는 두 팀은 바로 당신을, 우리를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뛰는 광대들에 지나지 않는다. 스스로의 존엄하고 지극히 높은 주권자의 자리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결코 분노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탄핵을 당한다고 하면 당하는 것은 윤석열이고 감옥을 간다고 하면 윤석열, 김건희가 가는 겁니다. 정당이 무너진다고 하면 국민의힘이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 국민은 어떤 말을 다음번에 쓸 것인가, 어떻게 길들일 것인가를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도 국민에게 충성하지 않으면 역시 존속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자기들의 팬에게만 인정받으면 된다. 윤석열이 없으면 이재명에게 우리가 쩔쩔매게 될 것이다. 이런 되지도 않는 이야기, 거기에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선진국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앞선 문명 국가이고 법치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